6.2절의 내용은 비둘기집의 원리라는 내용이에요. 네. 이름이 참 특이하죠? 무슨 원리길래 비둘기들이 나오나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오늘 강의 잘 안 들으면 이거 되게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쉽게 설명할 거예요. 네. 볼게요. 비둘기집의 원리라는 이름이 붙은 예제를 보여줄게요. 13마리의 비둘기를 12개의 비둘기집에 넣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이 뭘까요? 적어도 하나의 비둘기집에는 2마리 이상의 비둘기가 들어가게 된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림을 한번 볼까요? 13마리의 비둘기가 있는데 비둘기집은 12개예요. 그러면 막 어떻게 늦든지 간에 막 이렇게 모여있는 2마리 이상이 이렇게 있는 게 있을 것 같죠? 네, 그냥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 증명을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맞는 이유를 설명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비둘기 13마리를 넣는 모든 방법을 다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1000가지 방법이 있어요. 되게 많을 거예요. 1000가지 방법이 있으면 다 봐. 모든 방법에서 비둘기 2개짜리가 여긴 여기 있고 여긴 저기 있고 여긴 여기 있고 이렇잖아 라고 원래는 그렇게 보여야 되겠죠. 그죠?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13마리의 비둘기를 12마리의 비둘기 집에 넣는 방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뭔가 수학적인 증명 방법이 필요한데 뭐 증명 아이디어 있나요? 네, 보통 많이 알려진 교과서에 나온 증명은 이거예요. 귀류법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귀류법을 이용하려면 모든 비둘기 집에 한 마리 이하로 비둘기가 들어갔다고 가정하자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모순을 어디서 찾으면 돼요? 비둘기의 숫자가 13마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걸 보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볼게요. 2마리 이상의 비둘기가 들어간 비둘기 집이 없다고 가정하자.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각 집마다 비둘기 집마다 비둘기가 한 마리가 있거나 뭐 한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면은 비둘기의 총 마리수는 최대 몇 마리가 가능해요? 12마리가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 몇 마리의 비둘기 갖고 시작을 했어요? 13마리의 비둘기 갖고 시작했죠.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보통의 증명인데 저는 책에 나와 있지 않는 제가 더 좋아하는 증명을 소개하려고요. 이게 여러분 쉽게 오늘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평균을 계산하면 돼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볼게요. 한 집에 있는 비둘기의 평균 마리수가 어떻게 돼요? 총 13마리가 있는데 12집에 우겨 넣어요. 그러면은 한 집당 있는 평균 비둘기의 마리수는 어떻게 돼요? 12분의 13이 되겠죠? 13마리를 12개로 나누는 거니까, 그죠? 12분의 13이 돼요. 그러면은 값이 어떻게 될까요? 1점 뭐뭐뭐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평균이 1점 뭐뭐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집에는 2마리 이상이 있는 집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그런 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평균이 1 이하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건 1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2마리가 들어가 있는 2마리 이상이 들어가 있는 비둘기 집이 있는 거죠. 이 평균 값의 원리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뒤에 더 일반화된 어려운 버전의 비둘기집 원리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평균값의 원리는 더 쉽게 설명하면 아마 여러분이 제일 관심이 있는 것에 생각을 하면 제일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우리 중간고사를 봤잖아요. 그죠? 관심 없나? 네,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대부분 관심이 있잖아요. 수업엔 관심이 없어도 학점엔 관심이 있으니까, 그죠?
네, 중간고사 평균이 나왔는데 평균이 75.3이 나왔어요. 근데 시험을 제가 어떻게 냈냐면은 채점을 하는 방식이 뭐 모점 뭐뭐 이렇게 안 나게 점수를 줬다고 해볼게요. 0점, 1점, 2점 이렇게 정수로만 점수를 줬어요. 여러분 점수를 매겼다고 할게요. 네, 노래방 점수처럼. 그랬는데 평균이 75.3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무 생각 안 하고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75.3점보다 점수가 높은 학생이 뭐예요? 적어도 한 명은 있는 거죠. 한 명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75.3점보다 낮은 학생, 그러니까 75점 이하인 학생도 반드시 있는 거죠. 그죠? 네. 우리 자연스럽게 당연히 아는 거잖아요. 이게 그 원리란 말이에요. 다시 어떻게 했나 보죠? 비둘기 집이 몇 개예요? 12개, 비둘기 13마리. 그러니까 한 집당 비둘기의 수는 12분의 13. 그러니까 1점 얼마 얼마예요. 평균이 1점 얼마 얼마가 나오기 위해서는 비둘기 마리수가 2 이상인 게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이 있다라는 게 비둘기 집의 원리예요. 그죠? 네, 이게 규律법보다는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비둘기 집의 원리는 그 한쪽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2마리 이상의 비둘기가 들어가 있는 집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반대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까 시험에 대한 얘기로 되돌아가 보면 또 여기서 무슨 얘기 할 수 있어요? 평균이 1점 얼마 얼마니까 한 마리 이하의 비둘기가 있는 그런 집도 반드시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죠? 네. 그럼 보죠. 다음 내용을. 이것만 알면은 이것만 잘 이해했다. 평균의 원리. 그럼 오늘 수업은 다 한 거예요, 여러분. 한숨이 나오는. 네. 네, 보죠.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일반화된 정리예요. K 플러스 1개 이상의 물체를 K개의 상자에 넣는다면 적어도 하나의 상자에는 2개 이상의 물체가 들어가게 된다. 맞아요? 맞아요? 네. 일단 상상을 해보면 그럴 것 같죠, 그죠?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 아까 비둘기집의 원리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죠? 비둘기집의 원리로 뭐 똑같이 이거는 사실은 비둘기집의 원리에 의해서 된다 그러면 돼요, 그죠? 왜냐면은 비둘기가 뭐의 역할을 해요? K 플러스 1개 물체의 역할이고요. 비둘기 집이 뭐의 역할이에요? 여기서 뭐예요? K개의 상자니까 K 플러스 1개의 비둘기를 K개의 비둘기 집에 넣는 거랑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증명 1, 증명 2에서 규律법 평균값 이걸 쓴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까 앞에서 제가 말했던 증명을 이해했는지를 한번 써보라고 지금 공란으로 놔뒀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이 증명을 한번 네, 아까 앞에 페이지를 보지 말고 이해했는지를 한번 써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정리됐죠? 같이 한번 보죠. 규律법은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상자에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거는 한 상자 이렇게 하면 좀 애매해요. 한 상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한 명이 뭐 했어 그러면 한 명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는 게 더 확실해요. 그러니까 규律법의 가정은 뭐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의 반대는 뭐예요? 모든. 어떤의 반대는 모든, 모든의 반대는 어떤. 여기선 적어도 하나니까 어떤 게 있는 거니까 그것의 반대는 모든. 모든 상자에 한 개 이하의 물체가 들어갔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자의 개수가 K개이기 때문에 물체의 개수가 K 이하가 된다. 그러므로 K 플러스 1개의 물체라는 가정에 모순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값은 어떻게 돼요? 평균을 계산해 볼게요. 그 하나의 상자에는 평균적으로 몇 개의 물체가 들어가요? K분의 K 플러스 1. 그죠? 그러니까 1 플러스 K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1 플러스 어쩌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인 2개 이상의 물체를 가진 그런 상자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따름 정리. K 플러스 1개 또는 그 이상의 원소를 가진 집합으로부터 K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으로의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다. 맞아요? 정의역은 K 플러스 1개의 원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역은 K개의 원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수라는 건 이게 화살표를 쏘는 거잖아요. 뭐랑 비슷해요? 비둘기 집에 가는 거랑 비슷하죠? 그죠?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둘기의 개수는 K 플러스 1마리인데 비둘기 집은 몇 개예요? K개니까 이런 것이 즉 두 개의 다른 원소로부터 화살을 받는 그런 공역의 원소가 반드시 존재하죠. 비둘기집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므로 1대1 대응이 아니다.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예제 볼게요. 답이 바로 나오네. 네, 볼게요. 367명의 사람이 있으면 적어도 2명은 생일이 같다. 맞아요? 사람은 367명인데 날수는 몇 개예요? 365개. 그럼 질문이 있다. 왜 366명이 아니지? 그게 질문이겠죠. 하여튼 우리 1년에 몇 개의 날이 있어요. 365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67명이 생일을 하나하나 넣다 보면은 겹치는 게 분명히 생기겠죠. 그죠? 근데 왜 366이 아니라 367로 했느냐? 왜 그랬어요? 2월 29일이 있는 해들이 있죠. 그 애들은 1년이 며칠이에요? 366명. 366일. 그지?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죠? 네. 당황해서 왜 367이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다음 넘어가죠. 영어 단어를 27개 뽑으면 그 중에 같은 문자로 시작되는 단어가 있다. 맞아요? 모든 문자마다 시작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알파벳이 가능한 게 총 몇 개예요? 26개잖아요. 그러니까 27개 뽑으면 겹치는 게 반드시 있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0에서부터 100점까지 1점 단위로 채점되는 기말시험에서 적어도 2명의 학생이 같은 점수가 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몇 명의 학생이 있어야 될까요? 102명이에요. 101명이 아니라. 왜냐? 0점부터 있기 때문에. 그죠? 점수가 가능한 게 101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더 하면 102명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죠. 기말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한 점수는 풀이네. 네, 101가지다. 그러므로 네, IOI죠. 그죠? 네. 그러므로 비둘기집의 원리에 의하면 102명의 학생이 있으면 적어도 2명은 같은 점수를 갖게 된다. 그죠? 네. 그 다음 넘어가죠. 어제 밤에 TV를 봤어요. 무슨 TV 봤는데 뭐죠? 전현무의 19인가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모르면 아재 이런 거 있는데 나오는데 그것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는 게 있었어요. MT에서 나오는 게임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게임을 해서 그거는 알겠더라고요. 네. 정말 모르는 게 많았어요. 네.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일반화된 비둘기의 원리. 네. 왜 아재 얘기를 갑자기 했냐면 IOI도 좀 그런 거잖아요. 그걸 100일 이렇게 읽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또 뭐 그것도 있던데 그 노래 제목 거짓말이라는 노래 가수가 누가 떠오르냐. 여러분들은 누가 떠올라요? 네, 저는 저기 G.O.D가 떠올랐거든요. 네, 뭐 그런 프로예요. 그러니까 뭐 이러면은 요즘 학생들 거 잘 모른다 뭐 이런 건데 저는 딱 G.O.D가 떠오르던데. 네, 네. 뭐 게임하면 뭐 MT 게임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뭐 I am 그라운드 뭐 이런 뭐 옛날 뭐 그런 거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그거거든요. 고백 점프 그런 거 뭐 그런 거 뭐 그런 것들 나오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프로가. 네. 그 다음 보죠. 네, 이제 일반화된 버전을 볼게요. 네, 집중할게요, 여러분. 네. N개의 물체를 이번엔 K개의 상자에 넣을게요. 아까는 K 플러스 1개의 물체를 K개의 상자에 넣었죠? 지금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N개의 물체를 K개의 상자에 넣을게요. N하고 K가 상관이 없어요. 그랬을 때 적어도 하나의 상자에는 N 나누기 K의 이게 뭐죠? 천장함수죠. 천장함수. 그죠? 그러니까 N 나누기 K가 뭐 예를 들어서 12.3이다. 그럼 이게 얼마예요? 이 값은. 13이 되는 거죠. 네. 그만큼의 물체가 들어가게 된다. 그랬어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뭘 갖고 이해하면 쉽나요? 아까 그 증명 두 가지 방법 중에. 그죠? 평균을 갖고 하면 쉽죠? 네. 네. 이건 책에 나오지 않는 증명이에요, 여러분. 네. 제가 개발한 증명이에요. 네. 보죠? 그럼 뭐 얼마나 쉬워졌는지 볼게요. 제 증명으로 하면. 책에 나와 있는 증명은 이래요. 비류법을 쓰세요. 물체가 n 나누기 k의 천장함수 마이너스 1개보다 많이 들어가는 상자가 없다고 하자. 가정이 되겠죠, 그죠? 이 결과를 뒤집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물체의 수는 몇 개예요? 많아봤자 k 곱하기 이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k 곱하기 n 나누기 k의 천장함수 마이너스 1이 돼요. 근데 계산해보면 이 값은 n 나누기 k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이 더 커요. 그리고 k 나누니까 n이 되죠. 그죠? 원래 물체가 몇 개였어요? n개였죠. n보다 작은 값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거 계산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이거보다 작냐. 같다라는 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좀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하여튼 뭐 비슷한 증명으로 되는데 네 이제 그래서 뭐 모순이 된다 이런 거고 저의 증명 네 넘어갔네. 네, 너무 쉬워서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썼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각 하나의 상자에 평균적으로 들어가 있는 물체 개수가 어떻게 돼요? n 나누기 k가 되죠. k분의 n이 되죠. 그죠? 평균이 k분의 n이에요. 그러면은 그 평균의 천장함수의 물체가 들어간 상자가 반드시 있어야 그 평균이 나오겠죠. 맞아요? n 나누기 k가 12.3이었어요. 그러면은 13 이상의 그런 값이 있어야 12.3이 평균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천장함수 n 나누기 k의 천장함수의 물체가 들어간 상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됐죠? 그죠? 네. 알겠죠? 저의 그 증명의 그런 놀라움을. 네. 그죠? 그럼 넘어갈게요. 네. 질문 있어요?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네. 볼게요.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같은 달에 태어난 네. 잠깐만 먼저 그 설명을 해보자. 이게 원래 거하고 좀 차이는 그거예요. 원래 거는 뭐 두 개 적어도 두 개 딱 둘로 결정이 됐잖아요. 이건 뭐예요? n 나누기 k로 그 값으로 결정이 두 개가 아니라 막 세 개도 될 수 있고 10개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예제를 보면 더 쉽게 이해가 갈 텐데 볼게요.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같은 달에 태어난 9명이 있다. 맞아요? 그럼 평균 한 달에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100 나누기 12명이 있겠죠. 그게 계산하면 9.
8점 얼마 얼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8점 얼마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는 평균이 그게 되려면 9명 이상이 되는 들어있는 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9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52장에 그런 트럼프 있잖아요. 거기 카드에서 적어도 3장은 같은 무늬가 나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몇 장의 카드를 선택해야 하겠느냐가 질문이에요. 표준 카드는 그 트럼프 있잖아요. 네, 원카드 할 때 그 카드. 트럼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조카 빼고. 네. 52개 카드 맞죠? 색깔이 4개고 숫자가 몇 개 있어요? 네. 그쵸? 그래서 13개가 있잖아요. 13개 곱하기 4니까 52장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적어도 3장은 같은 무늬가 나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몇 장의 카드를 선택해야 될까요? 좀 고민해 보세요. 네, 어떻게 돼야 되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생각하는 방식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 돼요. 최악의 상황. 이게 3장이 안 나올 때까지는 최악으로 내가 몇 장을 받아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만약에 받았어요. 하트, 하트, 하트. 그럼 최상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거랑은 거리가 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최악의 상황은 뭐예요? 카트, 스페이드, 또 뭐 있죠? 다이아, 클로버, 하트, 스페이드, 다이아, 클로버. 이렇게 8장을 받는데 어떻게 되는 게 최악이에요? 둘둘둘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9번째 장에는 뭐가 들어가도 어떻게 돼요? 3장이 생기게 됐죠. 같은 무늬가. 그러니까 답이 뭘 것 같아요? 9장일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거를 뭐 많이 써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뭐 영어로도 있어요. worst case scenario라는 뭐 용어도 있는데, 네. 그래서 답이 9장일 것 같아요. 근데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증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9장을 가졌을 때 같은 무늬인 3장의 카드가 반드시 있다라는 걸 보이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계산해보자. 해보죠. 네. 9장을 받아요. 무늬는 몇 개예요? 4개 무늬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무늬당 몇 장씩 들어가요? 당 9을 4로 나누니까 2점 얼마가 되죠? 그러니까 3장을 가진 3장의 카드를 가진 무늬가 있다. 그죠? 그냥 평균적으로 2점 얼마가 되기 위해서는 3장짜리가 필요하잖아요. 이건 정수니까, 그죠? 카드의 개수는.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쵸? 9장이 왜 최소냐? 라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하면 되겠어요? 뭐 이 증명으로 슬쩍 봐도 뭐가 나와. 이게 8장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8 나누기 4니까 2가 되잖아요. xx가 없어지고 그냥 2니까 뭐가 돼요? 평균적으로 2라는 얘기는 2보다 많은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다 평균이 2면은 2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이해도 되고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반례를 들면 되죠. 8장만 돌렸을 때 반대가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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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이렇게 받게 되면은 같은 무늬 3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할 수 있어요? 8장은 안 된다. 그 다음에 9장이 바로 최소의 숫자다. 라는 거죠. 그죠? 다시 우리
그 그래프 이론할 때도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뭐뭐하는 최소의 개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디스커넥트가 되기 위해서 제거해야 하는 버텍스의 최소의 개수 그런 거 증명하기 위해 뭘 보여야 돼요? 그거보다 일단 그만큼의 개수를 제거했을 때 디스커넥티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또 뭘 말해야 돼요? 그거보다 적은 개수면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라는 거를 뭔가를 말할 때 뭐가 최소다라고 말하려면 뭘 말해야 돼요? 일단 그 숫자 갖고는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숫자보다 하나라도 작은 거 갖고 하면은 안 된다. 그걸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걸 둘 다 보인 거죠. 8장 갖고 안 된다라는 거 보인 거는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걸 보인 거고 9장 갖고 된다는 거는 뭘 이용한 거예요? 비둘기집의 원리 혹은 평균값의 원리를 이용한 거죠. 그죠? 네. 그 다음 문제. 적어도 3개의 하트 무늬 카드가 선택되는 것을 보장되기 위해서 몇 장을 선택해야 할까가 질문이에요. 그럼 몇 장일까요? 좀 고민해 보세요. 답 나온 사람 한번 손 들고 알려주세요. 한 무늬는 13장의 카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에 A번 설명할 때 힌트가 다 있어요. 그 방법입니다. 뭘 쓰라 그랬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돼요. 최악의 경우 하트 3개가 안 나올 때까지 최대한 안 나오게끔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페이드 다 뽑히고 13장이 그 다음에 클로버 다 뽑히고 그 다음에 다이아 다 뽑히고 그러면은 39개잖아요. 그 다음에 하트가 3개 뽑히는 거 42개 그게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장을 선택해야 돼요? 42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비둘기집 원리의 응용. 아주 재밌는 문제를 하나 할 건데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비둘기집 원리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요. 요 앞가지의 내용들 정리를 하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 다 이해했죠? 네, 그럼 넘어갈게요. 비둘기집의 원리의 응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아주 재밌는 문제를 한 문제 볼 거예요. 이건 거의 실생활에서 여러분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했고 거기서 실생활에 어떤 등장한 문제라고 볼게요. 이게 문제예요. 네, 보죠. 컴퓨터 실습실에 서버 10대와 워크스테이션 15개가 있는 거예요. 네. 설명할게요. 워크스테이션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서버는 실제로 돌아가는 컴퓨터예요. 그게 서버고 서버가 그림을 그리자. 컴퓨터 실습실이 있는데 서버가 이렇게 10대가 있어요. S1, S2에서 S10까지. 이게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워크스테이션이 있대요. 워크스테이션은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냥 모니터하고 키보드 마우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스테이션 몇 개 있죠? 15개 있어요. 이게 뭐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설명할게요. 워크스테이션보다 그냥 모니터하고 키보드하고 마우스만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걸 쓰려면 어떻게 돼? 누가 앉아갖고 거기다가 이제 파워를 키든 뭘 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서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서버에 하나에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 이거 쓸래? 뭐 엔터를 딱 치면은
그 모니터가 어떤 서버 하나에 딱 연결이 돼서 이제 나오는 거죠. 뭐 인터넷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뭔가 볼게요. 서버와 워크스테이션은 케이블로 직접 연결된다. 연결될 수 있고 연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서버는 한순간에 연결된 하나의 워크스테이션에만 접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워크스테이션 여기 제가 앉아있고 옆에 워크스테이션에 누가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쪽 서버 쓰고 이 친구는 뭐예요? 딴 서버를 써야 되는 거죠. 같은 서버를 동시에 둘이 접속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대 이하의 워크스테이션이 사용된다면 언제라도 서버들에 접속될 수 있음을 보장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워크스테이션이 15개가 있는데 여기에 뭐 여기 사람이 앉고 뭐 두 번째 앉고 7번째 앉고 10번째 앉고 15번째 앉고 이렇게 아무데나 10명이 앉았어요. 10명이 어떻게 앉든지 간에 네, 집중하죠. 지금 네,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야기 소리가 들리면은 어떡하나요? 네, 보죠. 워크스테이션이 15개인데 여기 10명이 아무렇게나 앉아요. 뭐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앉는 방법도 있고 뭐 1, 3, 뭐 4, 7 막 이렇게 해서 10명이 앉을 수도 있고 무작위로 막 앉아요. 그랬을 때 10명이 어떻게 앉더라도 10대 서버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에요. 11명이 오면 당연히 안 되겠죠? 맞아요? 왜 안 돼요? 10개밖에 없잖아요, 컴퓨터가. 모니터만 15개 있으면 뭐예요? 컴퓨터가 10개인데, 그죠? 그러니까 10명까지만 커버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성질은 10명이 어느 자리에 앉든지 간에 10명이기만 하면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잘 돼야 되죠. 예를 들면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겠죠. 그죠? 뭐 여기 앉으면 이거 쓰고 얘 앉으면 딴 거 쓰고 하면 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최소한의 필요한 최소의 연결선은 몇 개이냐 이게 질문이에요. 다시 원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연결을 해볼게요. 그러면 선이 몇 개가 필요해요? 네? 뭐 곱하기 뭐? 10 곱하기 15 여기 중에 하나 뽑고 그죠? 여기 중에 하나 뽑으면은 다 선이 있으니까 몇 개가 돼요? 150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케이블 하나가 여러분 1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케이블 하나가 좀 좋은 거 쓰고 그래서 그러면은 얼마예요? 10만 원 곱하면 1,5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누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거 다 연결할 수 없고요. 어떤 직원이 1000개만 해도 저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000개래. 100개만 해도 선 100개만 해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떤 사원이 그랬어요. 그럼 사장님이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왜냐? 100개만 쓰면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면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굽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몇 개까지 낮출 수 있겠느냐? 최소한의 연결선의 숫자. 이게 지금 질문이라고요. 아주 재밌는 문제죠. 그죠? 그죠? 네. 그러면 같이 볼까요? 답은 몇 개냐면요. 몇 개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몇 개일 것 같아요? 60개가 답이에요, 60개. 그러니까 엄청나게 주는 거죠. 1,5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주 최적화된,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연결선의 개수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수학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죠? 어떻게 하느냐? 정답은 60개의 연결선이 필요한데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보여야 돼요. 그럼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60개가 최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뭘 보여야 돼요? 첫 번째, 60개 미만으로, 즉 59개 가지고는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걸 하나 보여야 되겠죠. 그걸 파트 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60개 갖고 연결을 하면은 된다라는 걸 말해야 되죠. 그러니까 된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연결 방법을 설명해야 돼요. 야, 첫 번째는 이렇게 연결하고 두 번째 워크스테이션 저렇게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설명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 증명이 있으면 좋겠죠. 왜 그렇게 하면 되는지, 10명이 어떻게 앉아도 왜 괜찮은지. 맞아요? 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봐보죠. 먼저 첫 번째로는 뭐예요? 60개 미만, 즉 59개의 연결선 갖고는 이 성질을 만족할 수 없다. 10명이 어떻게 앉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저는 애니메이션 제대로 해갖고 왔는데 좀 자꾸 이렇게 바뀌어요. 파일이. 이게 파워포인트를 맥에서 쓰다 보니까 자꾸 호환 문제가 좀 있어서 네,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하여튼 보죠. 먼저 60개 미만의 연결선, 즉 59개 선 가지고는 안 된다 라는 걸 설명할게요. 안 된다라는 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10명이 어떻게 이상하게 앉으면 10명이 다 쓸 수 없다 이런 거를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60개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60개이면 60개인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답이 60이라는 걸 알아야지 연결 방법도 생각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60이라는 거를 이 이유 때문에 착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둘기집의 원리 혹은 평균값의 원리에 의한 거예요. 만약에 60개 미만의 연결선이 사용되었다고 하자. 그러면은 각 서버는 평균적으로 많아야지 몇 개의 워크스테이션에 연결돼요. 총 워크스테이션에서 연결선의 개수는 몇 개예요? 59개잖아요. 많아봤자. 그런데 그걸 몇 개가 나눠 가져요, 서버가. 10개가 나눠 가지니까 한 서버당 연결되어 있는 연결선의 개수는 몇 개예요? 평균적으로 59 나누기 10이 되죠. 그럼 뭐가 돼요? 5.9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뭘 알 수 있어요? 평균값의 원리에 의하면 5.9니까 5개 이하로 연결된 워크스테이션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뭘 알아요? 6개 이상의 연결되어 있는 5개 이하로 연결되어 있는 서버도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뭐예요? 6개 이상으로 연결된 서버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근데 여기서 뭘 쓸 거냐면요. 한쪽만 쓸 거예요. 이하만 쓸 거예요. 그러니까 5개의 워크스테이션밖에 연결되지 못한 서버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죠? 뒤에 맞아요? 깜짝 놀랐어. 지금 딴 생각하다가. 네. 네. 다시. 이해가 지금 평균 뭘 계산한 거예요? 한 서버에 평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워크스테이션의 개수를 계산한 거라고요. 그게 5.9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6대의 워크스테이션이랑 연결된 서버도 있을 거고 반대로 5개 이하로 연결되어 있는 서버도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우리는 뭘 쓸 거냐면 5개 이하의 워크스테이션하고 연결되어 있는 서버가 있다라는 걸 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서버를 하나 딱 지정을 할게요. 만약에 그게 이 서버예요. S스타라는 서버예요. 이 서버는 5개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뭘 생각할 거냐면요. 왜 없어져 있지? 끝났지? 네, 여기 있네. 그러면은 이 S스타라는 특별한 서버 5개 이내로만 연결되어 있는 연결선이 적은 이 서버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
그럼 이것에 연결되어 있는 워크스테이션이 5개 이하로 있죠? 그러면은 이거 5개 빼면은 나머지는 몇 개가 있어요? 10개 이상이 있잖아요. 그럼 하여튼 10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 파란 워크스테이션이 아닌 10개의 워크스테이션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워크스테이션은 어때요? 그 워크스테이션 10대에 사람이 앉았다고 쳐볼게요. 다시 이 파란색 워크스테이션이 아닌 다른 워크스테이션 10대에 사람이 앉았다고 쳐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10명은 몇 개의 서버를 쓸 수 있어요? 9개. 왜냐면 S스타는 못 쓰잖아요. 9개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은 분명히 겹치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맞죠? 사람은 10명인데 쓸 수 있는 서버는 몇 개예요? 9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원리? 비둘기집의 원리에 의해서 2명은 같은 서버에 연결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 명만 쓰고 한 명은 튕겨져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60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이게 59기 때문에 이게 5.9여서 5개가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처음에 60개 갖고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은 한 서버에 평균적으로 몇 대가 연결되어 있어요? 6대가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5대의 워크스테이션밖에 연결되지 못한 서버가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평균이 6이면 다 66666 하면은 평균 6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60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답이 60일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60개의 연결선으로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 알고리즘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뭐 알고리즘 혹은 네, 수학의 최적화 문제, 이게 최적화 문제예요. 사실은 어떤 상황에 최적화된 어떤 답을 찾는 거, 그 분야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이런 거예요. 뭐 최소한의 수가 무엇이며 그 숫자를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뭔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네, 조금 시간 줘볼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60개의 선을 가지고 어떻게 연결하면 10명이 어떻게 앉아도 잘 쓸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그럼 같이 보죠.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갖고 고민을 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데, 뭐 같이 한번 보죠. 60개의 연결선으로 이제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뭐냐면요. 연결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워크스테이션을 W1부터 W15라고 하고 서버를 S1부터 S10이라 하자. 그랬을 때 J는 1, 2, 3, 4에서 10까지에 대해서 WJ는 SJ에 연결하고 W11, 12, 13, 14, 15는 각각 10개 서버 모두에 연결하자.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지금 이게 서버고 1번부터 몇 가지 있어요? 10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워크스테이션이에요. 그거는 15개가 있어요. 그럼 연결을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이 10개는 그냥 이렇게 하나씩만 연결을 해요. 3은 3만, 4는 4만. 그러니까 이 워크스테이션은 서버 하나씩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는 10개 워크스테이션은 어떻게 하냐면 모두 다 연결을 해요. 그러면 연결선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파란 거는 10개, 빨간 거는 5개 곱하기 10개. 그러니까 몇 개예요? 60개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왜 문제가 없나라는 걸 생각해 볼게요. 워크스테이션에 10명이 아무렇게나 앉았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일단 파란 워크스테이션에 앉은 사람이 있고 빨간 워크스테이션에 앉은 사람이 있죠. 그렇겠죠? 그러면은 파란 워크스테이션에 앉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냥 그 서버에 연결을 그냥 바로바로 시켜줘요. 우선적으로.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건 선이. 그러니까 그거밖에 쓸 게 없어요.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1에서 15까지 있는 사람 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누가 있다라 11에 누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1부터 10 중에 비어있는 게 있다라는 뜻 맞아요? 그죠? 왜냐면 10명이 토탈 10명이니까 여기 누가 11에 있으면 여기에 빈 곳이 하나가 있겠죠. 근데 여기 15에도 한 명이 있다면 또 뭐예요? 빈칸이 또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11에서 15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비어있기 때문에 이게 비어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빈 것에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이디어예요. 됐죠? 그러면 일단 연결 방법 설명됐고요. 그 다음에 증명도 된 거죠. 10명이 어떻게 앉든지 간에 처음에 파란 워크스테이션에 있는 사람은 그 연결된 서버에 그냥 연결시켜주고 예를 들어서 3, 7, 8이 앉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번 워크스테이션은 3번 서버에 7번은 7번에 8번은 8번에 그걸 먼저 그냥 줘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 11에서 15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까 파란 게 빈 자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빈 곳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그냥 빈 곳에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60개의 연결선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죠. 네. 그리고 실생활에서도 이런 거를 하면은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 수강 신청할 때 막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막 뭐 듣고 싶은 것도 못 듣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고 뭐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걸 좀 생각해서 수강 신청이 있고 뭐 여러분들이 있고 뭐 그래서 그렇게 좀 잘 뭐 아이디어를 쓰면은 수강 인원을 적당히 잘 하면 뭔가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강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네. 다양하게 응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 두 페이지가 비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좋겠어요.